자, 김현지, 만사현통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참 대통령이 공무원들 연수를 하면서 이 고위공무원 연수를 하면서 딱 한 사람을 칭찬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김현지 부속실장이죠. 고위공무원들 다 모아놓은 자리에서 봐, 이 사람을 지금 봐라, 따라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대통령의 이 총애가 아주 각별한 것 같습니다. 근데요, 아무도 몰라요. 이분이 나이가 얼마인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출신인지, 별로 우리 국민들 궁금하지는 않는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공무위공직자입니다. 1급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정도는 알 권리 있지 않나요? 제가 월급 주는, 예를 들어서 1급 공무원이 어느 학교 나왔지? 어디 지역 출신이지? 뭐 이런 거 정도는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개인정보로 보호돼야 될 것인가요? 그럼 아무것도 모르고 이름 석자만 알고, 그냥 이 개인정보니까 알려고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될까요? 자, 이랬더니 계속 이야기가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매일신문이라는 곳에서 추적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대학교를 나왔는지, 뭐 가천대를 나왔다, 신구대를 나왔다, 뭐 등등 이야기가 있는데, 이 오늘 매일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상명여대 경제학과를 나왔다라고 이제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상명대라고 바뀌었죠. 이게 남녀공학으로 바뀌면서 여기 아마 세검정이 있는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상명대 경제학과. 이게 왜 또 그러냐면 박원석 전 의원이라고 있어요. 정의당에. 이분이 옛날에 참여연대의 그 집행위원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몇 년도인가요? 8년도인가 9년도인가 이때쯤 갓 대학을 졸업한 이 김현지라는 분이 본인을 찾아와서 시민운동을 하고 싶다. 뭐 다른 사람이 소개해 줬죠. 시민운동 하고 싶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성남 쪽에서 당시에 시민운동을 하고 있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소개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게 아마 첫 번째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박원석 의원도 본인은 알고 있지만 이야기를 안 하는데 뭐 서울 지역에 있는 학교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상명여대였다. 그리고 아마 94학번 정도 된다. 근데요, 오늘 보니까 또 이제 생년월일이 정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오늘 박정훈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걸 올렸습니다. 김현지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올렸는데 이 등기부등본을 떼왔나 봐요. 그랬더니 김현지라는 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75년 4월 15일생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죠. 이거 뭐 우리나라 숨기지 못합니다. 뭐 이 정도 숨긴다고 해서 뭐 못 찾아낼 것도 아니고 75년생 4월 15일 75년생이죠. 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75년생이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얼마나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가라는 분에 대해서 또 박정훈 의원이 하나 올린 게 있어요. SNS 활동을 했는데 그 이름이 보면 참 재밌습니다. 껌 좀 씹었던 언니 라는 그 닉네임을 가진 NIRVANA0415라는 어떤 이 아이디를 갖고 활동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재명 당시 시장한테 뭐 여러 가지 어떤 트위터를 많이 보냈던 모양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2012년 6월 30일입니다. 그때 뭐냐면 시장님, 아까 우리 집 아이가 시장 앞마당에서 아는 아저씨라며 뛰어가길래 얼른 붙잡았대요. 안내요. 크크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게 2012년 입니다. 사장님, 이재선이라는 그 이상한 분 오늘 시청에서 발견되었답니다. 난동 피워서 경찰이 잡아갔다는데요.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할 텐데 큰일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은 당시 2012년 4월 15일 날 바로 이 닉네임을 가졌던 NIRVANA0415 님한테 생일 축하한다 라고 저렇게 문자를, 트위터를 보냈던 그 기록이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생년을 언제요? 1975년 4월 15일 0415. 좀 비슷한 면이 있지 않나요? 하여튼 뭐 이런 의혹을 박정훈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근데 참 닉네임이 재밌네요. 뭐 모르겠습니다. 이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껌 좀 씹었던 언니. 이 껌 씹는다는 게 옛날 학창 시절에 조금 뭐 놀았다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껌 좀 씹었던 언니.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자, 또 하나 여기 있었죠. 김인호 산림청장, 이분이 신구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거기 아마 교수로 했던 분인데 이 정부 들어 산림청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장겸 의원이 그런 제보가 있다. 이 학교의 같은 학과의 같은 뭐 선배를 이 사람을 산림청장으로 해줬다라고 하니까 청와대가 즉각 부인했습니다. 아니다라고 부인했어요. 그 신구대는 아닌 걸로 나왔죠. 자, 그런데 이 김인호 산림청장하고 관계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 김인호 씨하고 성남의제 20일 실천협의회 여기에 정책위원을 김인호 씨가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사무국장을 바로 김현지라는 분이 했습니다. 자, 두 사람 한 7년 동안 성남시에서 함께 시민운동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죠.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 꽤 잘 아는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뭘로 연결되느냐 하면 기네스북에 나올 정도로 유명했던 바로 백현동 옹벽 아파트, 바로 여기와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백현동 옹벽 아파트는 이게 이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였는데요. 이거를 이제 아파트로 개발하는데 당시에 성남시가 계속 리젝트를 했어요.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적절치 않다. 근데 이제 이거를 김인섭 씨 로비에 따라서 당시에 이제 이거를 아파트로 개발하는데 이걸 아파트로 개발하려면 산을 깎아야 됩니다. 절벽산을 깎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옹벽이요. 이 아파트가 50m나 돼요. 이게 뭐 거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옹벽 아파트입니다. 자, 근데서 이게 환경영향 평가를 당시 하는 거죠. 환경영향 평가를 하는데 당시에 김인호 교수가 2016년 2월 달에 공문을 보내서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역 환경단체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이 사람이 뭐냐면 성남시가 꾸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했어요. 그 바로 김인호 신구대 교수였습니다. 지금 산림청장이죠.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라고 했더니 바로 이 지금 김현지 씨가 활동하고 있는 이 단체가 환경평가를 합니다. 성남의제 20이라는 단체가 환경평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환경평가 해야 됩니다 라고 해놓고 내가 환경평가를 해요. 이제 그런 관계였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당시에 이제 다들 이게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했었는데 근데 환경영향 평가에서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냅니다. 이왕 보존 녹지를 개발해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데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자, 이런 의견서를 냅니다. 자, 이 바로 백현동 사건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중요한 사건이죠. 그러면 백현동의 이 옹벽 아파트, 이게 뭐 어마무시하게 지금 문제가 됐던 아파트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아파트를 건설을 하는데 여러 가지 또 부정 비리가 있어서 조사까지 받았는데 당시에 이 많은 환경 전문가들은 저거는 만약에 이게 여러분 아파트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완전 50m 옹벽이에요. 아파트 문을 열면 옹벽밖에 안 보여요. 근데 그게 만약에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저게 나죠. 그래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낫는가 모르겠는데 당시에 그 커뮤니티 센터 이게 준공검사가 안 났어요. 위험하다고. 그 커뮤니티 시설을 그때 이용할 수 없다라고 그때 아마 됐었는데 지금은 낫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환경에 문제가 있었는데 당시에 김인호 교수라는 분이 이거 환경평가 받아봐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자기가 있는 기구, 환경단체에서 환경평가를 해서 별로 문제 없다 라고 했고 그 환경단체는 바로 김현지 씨가 가입하고 있는 단체였다. 자, 이렇게 당시에도 2021년도 이 사건이 났을 때 꽤 논란이 됐던 것이 이제 또다시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인호 씨라는 분이 산림청장이 된 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가? 그리고 이 김현지 씨의 영향이 없었던가라는 부분에 대한 우리가 좀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 입장대로 전혀 신구대하고 관련이 없다. 뭐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7년 동안 같은 환경단체 성남에서 활동을 했다 그러면 전혀 관계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런 문제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요. 또 지금 박정훈 의원이 제기했던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글을 보면 또 국작금 인사에도 개입했다. 한 여권 인사가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데 지금 보니까요. 이 김현지 씨가 안 나오고 좀 막 국민들이 관심이 많아 보니까 이게 막 계속 김현지 씨와 관련된 이슈가 이렇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김현지 씨 100% 국정감사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은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부속실장은 그동안 이 국정감사에 나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의무도 없죠. 국정감사는. 자, 그런데 문제는 국회가 100% 부르면 오겠다 하는데 국회의 여당은 안 부르려고 그래요. 그럼 뭡니까? 아니, 안 불렀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상호 수석은 100% 출석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정무수석이잖아요. 조금의 정무적 판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 지금 안 나가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양파 껍질을 까듯이 문제가 나오니까 정무수석 입장에서는 이거 좀 내보내야 되겠는데 근데 지금 나가라고 뭐 본인 또 결정할 수도 없고 자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 100% 나간다. 그럼 100% 안 나가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나간다고 했던 정무수석은 바보가 되잖아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우상호 수석 입장에서는 좀 내보내려고 국정감사에 내보내려고 저런 이야기를 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워낙 안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한정혜 지금 정책위 의장도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안 나갈 이유가 없다. 제가 봐도 그래 안 나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뭐 이 박지원 의원은 내가 전화해 보니까 전의에 불타 있더라. 불타 있으면 나와서 전의를 보여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미적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온갖 뭐 제보 뭐 등등 해서 지금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어디 출신이냐 어디 고등학교냐 뭐 등등 이런 거 가지고 국민적 관심사가 떠오르고 있겠습니까? 참모의 역할은요. 대통령 자기를 모시는 사람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역대로 보면 주로 실세, 비선 실세, 십상시, V0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분들이 꽤 불행한 말로가 있었던 걸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만사형통이라고 했던 돌아가신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이라든지 또 문고리 3인방 또 V0였던 김 여사 문제라든지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지 다들 보면 이게 실세가 별로 그렇게 좋은 뒤끝이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충고를 드립니다. 햇볕에 나오면요 깔끔하게 깨끗해져요. 이 햇볕이라는 게 소독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현지 실장님도 굳이 안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나와서 한번 뭐 하루 몇 시간이잖아요. 뭐 하루 종일 질문하겠어요? 몇 시간 하면 깔끔하게 해소가 될 겁니다. 근데 안 나올수록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언론의 끈질긴 관심과 그 다음에 어떤 소위 뭐라고 할까요? 몰래 보고 싶은 그런 거를 불러일으킵니다. 오히려 좋지 않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나와서 한번 이야기하시면 돼요. 우리가 막 병원에 막 주사 안 맞으려고 안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병 걸려요. 주사 한 방 딱 백신 맞으면 병 안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김현지 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국회의원들 질문 안 받으면 돼요. 국회의원들 별 실력이 없기 때문에 아마 아주 핵심적 질문들 잘 못할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여당 의원들 있잖아요. 목소리 큰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막 응원해주고 막 제압하면 되지 않습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나오십시오.